네, 2024년 북한지역연구회 후반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백두대간 중심 울창한 삼림지역 인제군이라는 주제로 김영훈 박사님께서 강의 진행해 주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건강하니 이렇게 같이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인제군은 백두대간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3대 이제 축이 있습니다. 이제 생태축이 백두대간이 이제 제1 대간이니까 제1축이고 그다음에 이제 비무장지대를 또 한 축으로 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해안, 동해안과 서해안 이렇게 해서 이제 생태축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인제군이 중심적인 그런 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는 80% 이상이 산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1000m 이상의 높은 산입니다. 저희가 서해에서부터 지금 해안을 따라 또 이제 이렇게 낮은 들녘을 따라서 이제 가장 높은 지대에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내려갑니다. 네. 네, 인제군은 그 유명한 그 내린천에서 이렇게 이제 저기를 합니다. 이제 보트를 타고. 네. 네, 인제군의 그 지역 여건을 보면은 백두대간이 이제 이 지역을 이렇게 관통을 해서 이제 백두산에서부터 쭉 내려온 이 대간이 인제를 통과해서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하죠. 근데 남쪽에가 약 한 701km, 북쪽이 약 700km.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백두대간의 중심적인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죠. 인제는 이제 북쪽은 이제 금강군과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도로는 지금은 이제 참 좋아졌어요. 전에는 이제 이 인제군을 한 번씩 가려면은 비포장에다가 아주 뭐 도로도 좁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이제 44번 국도와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이 지역을 통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면적이 넓은 군이었어요. 해방 전에는. 그래서 2324평방킬로미터였는데 일부 지역이 북한으로 들어감으로써 1646평방킬로로 이제 홍천이 1820, 그러니까 홍천이 최고 지금 남쪽에서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천군이. 그 홍천군의 면적이 어디하고 비교하면 되느냐 하면은 이제 그 제주도 면적하고 딱 비슷합니다. 제주도 면적 1300 아마 1830평방킬로미터 정도 될 겁니다. 제주도 면적이. 근데 이제 그 홍천군의 면적이 1820 정도 이렇게. 그러나 이제 과거에 보면은 이제 제주도보다도 더 넓은 면적을 인제군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90% 이상이 이제 임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발 800m 이상이 20여 개, 그리고 400m에서 1700m, 이제 그 설악산 대청봉까지 생각한다면 이렇게 높은 산들. 그리고 이제 설악산은 다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고성의 설악산도 좀 포함되어 있고 양양에도 포함되어 있고 속초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이 다 이제 이 인제군에 이제 60%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복 접촉 지역으로 이제 휴전선과 접한 길이는 여기는 짧습니다. 좀 12.7km. 그래서 이제 서화 쪽만 이렇게 이제 북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북 간의 그 지방도가 453번이 이제 북한과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강로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국립공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법 등에서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 너무나 과다해서 지역 발전에는
크게 그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역은 이제 그 관광 쪽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인제군의 그 동단부인데 태백산맥이 이제 그러니까 백두대간이 이렇게 종관하는 산악지도로서 이제 보시면 1320 향로봉은 제가 이제 올라갔었습니다. 설악산도 올라갔고 1700 설악산의 높이가 금강산 높이보다 더 높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금강산이 굉장히 더 높은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설악산이 금강산보다 더 높습니다. 1600m인가 될 거예요. 금강산은 전봉산이 1400. 그리고 이제 서쪽도 이제 매봉, 그리고 남쪽도 방대산 등 해가지고 전부 여기는 1000m 이상의 산들이 온통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발원한 그 하천들이 이제 미시령에서 발원한 북천, 한계령에서 발원한 한계천, 서하면 그러니까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서하천, 내린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합해서 소양강의 상류를 이룹니다. 그래서 소양강이 거기서 흘러서 소양호로 들어오게 되죠. 대체로 이제 기암 괴석이 이 지역에는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보시다시피 이제 백두대간이 약 한 1,400km 됩니다. 남한 쪽이 휴전선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해서 남한에 이제 설악산, 거기에 이제 한 가운데가 지금 우리가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인제군입니다. 그리고 오대산, 태백산, 그리고 밑으로 이제 소백산, 속리산, 덕유산에서 지리산에서 이제 마무리돼요. 그래서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게 백두대간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큰 그 이제 이 산맥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이런 정맥 뭐 이런 것은 좀 줄기들이 이렇게 이제 뻗어 있죠. 거기에서 이제 큰 높은 산들에서 내려옴으로 인해서 큰 강이 형성이 됩니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는 압록강 그리고 저쪽 북쪽으로는 이제 두만강이 이제 이루어지죠. 네, 오랜만에 이런 지도 보시죠. 예,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하면의 일부가 저렇게 북쪽으로 잘림으로써 전국 최대의 면적을 가진 이제 그 인제군이 밑에 있는 홍천군한테 빼앗겼습니다. 1등을. 네. 인제군의 역사적 변천사 참 이렇게 접경 지역을 이렇게 참 연구하고 또 공부하면서 전쟁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떨어뜨리고 평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의 젊은이들, 저 북쪽 중국의 젊은이들까지 참여하고 세계 16개국의 젊은이들이 참여해서 여기에서 그 삶을 마감한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전쟁이 우리 한국 전체로 본다면은 남북한의 또 중국까지 미국 참전국까지 한다면 약 한 300만 명의 사상자를 낸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사상자를 낸 이제 그 전쟁이었죠. 물론 이렇게 다른 데도 이제 미얀마 같은 데도 살상을 했지만 네. 네. 인제군의 역사적 유산 보시다시피 이제 이게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한반도의 중앙지대인 이 접경 지역은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선사 시대부터 이렇게 이제 인류가 이곳에서 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묘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서도 발견이 되고 고구려 때 저적현으로 불렀고 통일신라 때 희재연 그리고 고려시대 인제연 조선시대에 와서 이제 인제군이라고 1890년 강원도 인제군이 됐습니다. 1945년 광복과 동시에
38도선을 경계로 인제군은 이제 양단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인제면, 기린면 이건 이제 전부 다 북쪽으로 하고 서하면과 인제면 일부가 이제 공산처에 이제 다 이제 들어가게 되죠. 네. 선사 시대를 보면은 뭐 구석기 시대부터 인류가 거주했을 가능성이 이렇게 높게 여러 가지 흔적들이 이제 이 주변 지역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사 시대 유적으로는 이제 간돌칼 그리고 간돌 화살 쪽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72년도에 이제 발굴이 되고 고인돌이 이제 또 발굴이 되었습니다. 삼국시대에 와서는 이제 고구려 때 저적견으로 이제 그리고 양록군으로 이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라 경순왕 때 이제 한계산성 같은 걸 이렇게 하고 합강리 성지, 서아리 성지 같은 걸 이제 그때 이제 쌓았습니다. 네. 고려 시대에 와서 이제 인제현에 간무가 이제 이렇게 파견돼서 되고 조선 시대에 인제읍으로 이제 이렇게 읍에서 이제 읍을 관할하게 되고 세종 때 서하가 인제현에 내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춘천부 인제군으로 이제 개편이 되었다가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인제군으로 돼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쭉 내려옵니다. 근대 이후로는 이제 8.15 해방 동시에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북쪽은 북한으로, 남쪽은 홍천군으로 딱 나누어지죠.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서하면의 일부를 이제 제한 대부분의 지역이 이제 남한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역이 인제군은 수복 지역입니다. 네. 이곳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근데 가장 아픈 전투가 이곳에서 이제 우리 군의 아픈 전투가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현리 전투라고 해서 이제 51년도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제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서 이제 중공군과 이제 거기서 이제 지원한 중공군과 조선인민군이 이제 물밀듯이 밀어와서 여기에서 이제 한국군과 이제 대전투를 벌였는데 우리나라 상군단이 여기에서 방어에 실패하고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군 상군단을 이제 공격하고 보급로를 차단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우리 상군단이 포위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22,000명 가운데 4,000명이 이제 여기서 사상자를 내고 행방불명자를 냈고 병력의 약 한 70%만 이제 30%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복귀하게 됩니다. 무기는 70%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무기 다 던지고 도망온 거죠. 참 너무나도 비참한 그러한 그 전투, 현리 전투.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유명한 일이 여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벤플리트 8군 그 미 사령관은 한국군 제1군단, 그러니까 서해안 쪽에 있는 군단을 제외한 모든 군단 사령부를 다 해체해버려요. 그리고 이때 작전 지휘권을 미군 장성들에게로 이제 부여하게 되고 1군단 또한 육군본부를 지휘선상에서 다 제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미군 사령부에서 직접적인 지휘를 받더라도 그 시점부터 모든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바로 지금도 우리는 작전 지휘권이 우리 군대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한 어떠한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잠깐 쉬고 있는 정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작전 지휘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독립국가로서 자존심을 많이 상한 그런 상태에 있어서 우리도 계속해서 작전 지휘권을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지만 충분히 이 북과 대항을 할 수 있고 그 많은 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계속 지금까지 미군과 함께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지금은 작전 지휘권을 우리한테 이양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군이 그런 작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도 인정을 하지만 선뜻 이렇게 이제 지휘권을 내주지 않는데 어떤 때는 또 이제 이 작전 지휘권이 미국에 있는 것이 또 우리한테 유리할 때도 있어요. 잘못된 어떤 이제 정부라든지 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전쟁을 이렇게 남북 간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모든 것을 이제 미국이 이제 그 지휘권을 가지고 지휘를 하고 있죠. 네. 네, 우리가 전시작전권이 없는 이유. 참 전시작전권 우리한테 와야 된다고 뜻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외치는지 모르고 그동안에 많은 책도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작전권을 여기서 뺏긴 거예요. 현리 전투에서. 한국 역사상 최악의 전투였죠. 얼마나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산화를 하고, 물론 또 이제 이 북한 중공군들도 엄청나게 여기서 많이 이제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군대가 그러나 이제 그 물밀듯이 밀려오는 중공군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참패를 하게 되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인제지구 전투가 크게 이제 벌어집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되죠. 인제는 6.25 전쟁 당시 다시 38선 이북 지역으로 이제 북한군 제12사단이 있던 이제 북한의 최전방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격렬한 전투가 이제 여기서도 벌어집니다. 예, 인제 전투 당시 국군은 2월 중공군 공세를 막아내고 캔사스 선을 탈환하였지만 이제 캔사스 선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이제 지도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군이 이 선까지는 우리가 지키겠다는 그런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캔사스 선. 근데 캔사스는 미국의 주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워밍 라인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미국의 주의 이름이고 그래서 이제 인제 문산에서부터 여기 뒤에 보시면은 화천, 인제, 양양으로 이어지는 전선을 구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선을 꼭 지키자. 그리고 더 이상 밑으로 못 내려오게 하자. 이런 이제 하나 이 작전이죠. 그래서 국군 제5사단이 캔사스선으로 북진 중 북한군 제12사단, 15사단, 45사단과 5차례 이제 공방전 끝에 이 반격을 막아내고 소양강을 확보해서 이제 캔사스 선을 지키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참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참 이 젊은이들이 죽었는지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걸 보면은. 그래서 이 전투의 승리로 국군은 중동부 전선을 안정시키고 더 나아가 북진의 기반을 이제 구축하게 됩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캔사스 선입니다. 여기서 문산에서부터 이제 화천, 양구, 인제 그리고 양양까지 이제 그어놨죠. 이 선을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라인 워밍 와이오밍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철자가 틀렸더라고요. WY인데 I로 썼는데 이제 그렇게 밑에 보시면은 와이오밍 라인. 와이오밍은 미국의 아주 그 위에 있는 주예요. 거기도 엄청난 그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장 적게 사는 그 주가 와이오밍 주예요. 미국의 주 중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철원, 뭐 화천 이쪽으로 이제 전국에서부터 이제 또 지키는 그러한 하나의 라인을 긋고 이제 이렇게 가죠. 삼각형이 철의 삼각지대입니다. 철원, 그리고 평강, 그리고 김화 해서 이제 우리가 철원 때 같이 공부했었죠. 철의 삼각지대. 여기서도 가장 이제 우리 한국 전쟁 때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던 것은 이 철원의 넓은 이제 그 평야를 김일성이 꼭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엄청난 군사력을 집중을 양쪽이 다 해서 우리가 이제 일부는 차지하고 평강은 빼앗기고 이제 이런
예, 양상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참 이 지역은 참 피로 물든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고 정말 어쨌든 남북 간의 긴장은 있지만 너무나도 우리는 지금 평화로운 곳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은 정말 그 전쟁 때 이 남쪽을 지켜주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용암산, 대암산 용록, 우리 남쪽에서 가장 높은 지대, 1000m 이상의 지대에 있는 하나의 그 습지입니다. 그 군부대가 있어가지고 많이 좀 훼손이 됐는데 지금 좀 이제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자연자원, 여기는 이 산악지대고 숲지대이기 때문에 자연자원이 풍부하죠. 성내천 습지, 인북천 습지, 이제 그리고 주요 보호지역이 여기에 이제 많이, 특히 이제 대암산 용릅, 습지 보호구역, 대암산 용릅, 대우산, 그리고 향로본, 이제 금봉산 천연보호구역에서 이렇게 이 백두대간을 쭉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높은 산들이 이제 많죠. 대청봉, 삼머리국산, 동굴봉, 칠정, 내봉산 등 이란 높은 산과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인북천이라든지 서화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강을 이루죠. 천연기념물로서 대암산, 대우산 천연보호구역, 향로봉 천연보호구역. 향로봉 전투가 또 굉장히 유명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차지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못 내려오게 할 수 있었고, 그러나 저쪽도 금강산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은 포기하지 않은 그러한 전투가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제가 향로봉 이제 조사를 올라갔는데 정말 대단한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험한 산길이고 바람이 얼마나 센지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 여기가 이제 대암산 용릅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파랗게 이렇게 돼 있고 뭐 물이 많다든지 뭐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습지로서의 늪지로서의 이제 아주 가치가 있는 이 생태학자들로 하여금 참 매력을 느끼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네, 대청봉. 지금 아마 눈이 막 내리고 그래서 대청봉에 가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네. 저도 이제 대청봉 올라가 봤는데, 하여튼 하루에 이제 올라갔다 하루에 내려오느라고 아주 굉장히 힘든 그런 코스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주요 역사 유적으로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선사 유적으로는 이제 지성묘라든지 이런 이 고대 유적들, 선사시대 유적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투 전적비가 많습니다. 예, 인제지구 아까 나왔던 전투 전적비, 그리고 매봉산, 한석산 전투 전적비, 그리고 이제 백골병단 전적비. 여기 이제 보면은 백골전달 전적비를 보면은 이제 육군의 약 700여 명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한국 최초의 유격대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 이 유격대는 대부분이 이제 북한을 그 시대에는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최전선에 서기 때문에 거의 많이 그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기리기 위한 그런 전적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54 고전 전적비 이런 여기서도 이제 많은 이제 이 사상자와 나고 또 적군들 사살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소양강을 이제 앞에 두고 이제 전투를 했던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전투 전적비. 참 이 인제 가면은 이런 전투 전적비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저번에 봤던 우리가 양구에서도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많았습니다만 참 이런 걸
많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기타 이제 관광 자원으로 이제 전망대. 근데 이제 여기는 큰 전망대가 없는 것은 북쪽과 비무장지대와 딱 붙은 것이 서하면 조금 저쪽으로 북쪽으로 했기 때문에 약 12km 뿐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다른 지대와 같이 뭐 그런 전망대가 이제 없는데 여기에 이제 을지로라는 그러한 접경 지역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가 이제 있고 이제 전적비들 이제 앞에 나온 것이 이제 또 반복됩니다만은 이런 전적비들 그리고 안보자원은 이제 평화빌리지 평화생명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과 생태 보전 그리고 평화와 화합을 위해서 이제 이 세운 그러니까 사단법인이죠. 저희 한반도 발전연구원과 같이 이제 사단법인인데 DMZ 평화생명동산 이러한 것이 이제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떤 그 분쟁 지역의 사람들을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가고 그럽니다. 저도 이제 여러 차례 갔습니다만은 관광자원으로서 이제 대암산 용록 칠전봉 용대 자연휴양림 그리고 이제 기타 자원으로서는 적개로 용록 자연생 이와 같이 생태적인 그러한 또 자원들이 이제 풍부합니다. 평화생명마을 같은 데는 여기 이제 뭐 펜션 같은 게 이제 있어서 많이들 여기 가서 이제 회의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제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 여기에서 이제 많은 그 훈련들을 받고 이제 평화를 추구하고 그리고 남북 간의 문제 그리고 이제 생태 생명동산 생태를 어떻게 우리가 훼손하지 않는가 전쟁을 막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생태를 보호하는 겁니다. 지금 이 한반도의 중앙을 이렇게 뚫고 있는 이 비무장지대 사실은 여기가 굉장히 우거진 그 소나무라든지 이런 울창한 소나무가 있어야 될 곳인데 전쟁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다 이제 망가지고 또 이제 비무장지대 안에 사계 청소, 시계 청소를 위해서 다 또 베어버리고 불지르고 또 북한에서 이제 넘어온 불로 인해서 이렇게 해서 사실은 비무장지대는 잔목들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 곳이죠. 지금은 그래도 이제 이 북한에서 이제 불이 많이 넘어오든 않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과거에는 자주 넘어와서 이제 우리 지역까지도 그 위협을 주고 그랬죠. 이 지역을 선택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초창기에 이제 어떤 지역을 선택해야 되나 하는 그런 조사를 나간 적이 있는데 더 깊은 곳에다 사실 두려고 했는데 거기는 좀 위험하다 해가지고 이 정도까지 해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지은 겁니다. 네. 이제 여기도 DMZ 평화의 길이 이제 지나갑니다. 이 지역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렇게 먼저 예약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인제군까지 왔습니다. 광화군 평화전망대에서 물론 이제 옹진군은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쭉 이게 520km 정도 됩니다. 통일전망대까지. 그래 이제 인제군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란색이 딱 칠해져 있잖아요. 저런 지역은 이제 아주 그 위험한 지역, 예약을 해야 될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군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추가 뭐 이런 협의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해서 이제 위로 쭉 들어갔는데 이제 그런 지역은 지금 이제 협조를 구하고 있죠. 네. 인제군 구간은 이제 두 개 코스입니다. 근데 다 예약 코스예요. 여기는 이제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네, 지역 테마 노선은 한 개 코스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개로 구간은 2019년 시범 사업이 이제 추진된 이런 숲 기간이에요. 숲 지대인데, 그리고 이제 탐방객도 몇 명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됩니다. 주 노선은 산림청이 추진 중인 DMZ 트레일 시범 사업 구간이 인제 적개로 구간과 양구에 걸쳐 조성된 백두대간 트레일 구간을 예약이 필요한 주 노선으로 설정을 이 지역은 했습니다. 양구의 그 DMZ 펀치볼 둘레길 노선과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제. 지역 테마 노선은 이제 인제군과 12사단 협력하에 이제 2019년 시범 운영된 가전리 DMZ 생태 평화 탐방 코스로 이렇게 가전리가 이제 쭉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금강산으로 가는 그 길이죠. 네. 네, 이제 이게 보시면은 이제 이 인제 양구에서 이제 출발을 이제 하게 돼 29코스 그래서 이제 쭉 가가지고 이제 고성과 이제 연결되는 그런 코스까지 이제 인제 고성 30코스. 네. 네. 이건 참조를 그래서 이제 그 양구의 그 이제 통일관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쭉 시작해가지고 서아리 이제 평화 생명마을까지 아까 생명동산 그 위에 이제 생명마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백두대간 트레일 구간을 거쳐서 그래서 이 기간은 상당히 그 예약을 해야 되는 그런 기간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곳이 안 될 때는 이제 또다시 이제 위에 노선을 하나 이제 여기에다 이제 양구 이제 위에 노선. 그렇지만 이 지역도 상당히 이제 험한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주노선 고성 30코스 노선이 적개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진부령 미술관까지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역시 이 지역은 상당히 이제 험한 그런 지역으로 이제 예약을 해야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DMZ 평화생명동산이 있고 그 안에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인제 평화생명 마을 이제 그렇게 이제 연결되고 그 위로 이제 올라갔을 때 이제 금강산 그리고 이제 서아리에서 쭉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게 나오게 됩니다. 네. 네, 이제 우회 노선을 또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해 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주 노선 외에 이제 지역 테마 노선 주로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이제 해놨죠. 적개로에서 해서 을지로까지. 그리고 이제 통문이라고 저기 이제 가까이 돼 있는 지역은 이제 비무장지대로 들어가는 이제 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평화빌리지에서 이제 돈평 습지를 지나서 이제 통문까지.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DMZ 평화의 길이 인제에서도 이제 두 개 주 노선과 한 개의 지역 노선이 이제 형성이 되어서 다른 곳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기간을 넘는 이 지역을 넘을 때가 제일 아마 힘들 겁니다. 네. 인제군은 이제 지리적 위상을 보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백두대간과 그리고 이제 비무장지대 그리고 이제 이 해안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한 그 한반도 중앙부의 내륙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많은 그 큰 과거에 사람들이 지날 때 너무 힘든 진부령, 미시령, 한계령, 은비령, 곤배령. 지금은 이제 다 터널을 뚫었죠. 이제 어느 정도. 그래서 했지만 과거에는 여기 가다가 이제 그 브레이크가 막 터지는 경우도 많고 그랬어요. 네, 너무나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힘들었대요. 대청봉을 비롯한 산머리곡산, 동굴봉 다 뭐 1000m 이상입니다. 매봉산, 칠절봉 이런 게 이제 둘러싸고 있죠. 아까 90%라 했는데 이제 임야가 약 한 88%로 이런 대표적인 산간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내륙 산악 지역으로 대접근성이 아주 이제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서부터 이제 여기에는 참 접근하기가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참 잘 돼 있습니다. 453번 지도, 31번 국도. 이게 이제 31번 국도가 여기에서 지나가지고 양구를 지나서 이제 금강산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선명 불량 및 양복 2차선에 따른 통행 제약. 눈이 많이 오면 그때는 우리 못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차가 다니기도 굉장히 어렵고 동서교통망 중 고성방향 46번 국도 진부령 구간 선행 불량 및 2차선에 따른 통행이 크게 제약되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백두대간이 통과함으로써 생물 다양성이 높습니다. 설악산이 인제군의 이제 경계를 이루고 이제 태백산이 지남에 따라서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여기 이제 소양강유역의 춘천생활권이라든지 44번 국도가 이제 확장되면서 이제 홍천, 인제, 속초 이렇게 이제 그리고 활발하게 이제 되어져 있어서 지금은 그쪽에서 이제 동서울을 통해서 서울에 여러 가지 많은 그 생활권에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동서울 생활권이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네. 이 교류 협력 지역으로서 어떤 특성 보시면 남북한 생태관광 벨트 협력,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참 중요한 지역이고 이 지역만을 생각할 때 백두대간과 비무장지대를 통과, 북한에서 남한을 흐르는 이제 인북천과 서하천, 그리고 수변 생태 등 산과 강의 다양한 생태계를 중심으로 생태평화공원 국제적 생태 관광지대를 그러니까 이 1000m가 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옛날에 군대 가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다. 원통 지역 여러분들 가본 적이 있죠. 그 지역에서 이제 넘어서 들어갔을 때 이제 서하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남북 간 교통 인프라 지금은 아주 이제 많이 확장되고 잘 돼 있죠. 분단 전 동일 생활권 지역의 회복을 위한 기존 남북 간 지방도로 450. 그러니까 이 지역에 한번 군인이 들어가면은 휴가 때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좋아져서 나올 수가 있죠. 설악, 금강권, 관광 연계. 그래서 이제 교류협력 활성화를 추진했을 때 아마 세계적인 이러한 관광 지역으로 설악산과 금강, 설악권과 금강권을 연결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스위스 여행을 가보면은 참 너무 좋죠. 오스트리아라든지 우리도 충분히 그러한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지역이 이제 설악권과 금강권.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은 이제 바다가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동해안은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동해 남북 간 정보원 및 토종 생물자원 보존 연구 협력. 지금 이제 상당히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백두대간이 딱 단절이 되면서 이제 동물들은 오가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생태 쪽도 비무장지대를 통해서 이제 단절이 되고 그래서 종 복원을 위한 토종 생물자원을 중심으로 여기에서 이제 보존 활성화 연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국이 같이 이걸 하면은 이제 더 깊은 연구가 이제 추진돼서 앞으로 이러한 것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일반 산업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또 농토도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산림보민 이제 농업협력을 위한 시범 농장을 이제 조성을 하는데 특용작물
이런 것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해야 되고, 또 이제 산림 화재라든지 병충해 이런 보존을 위해서는 남북이 이제 서로 협력. 이미 이제 과거에 그 솔리 폭발이 같은 거라든지 이런 이제 그 병충해를 우리가 이제 북쪽을 도와서 많이 이제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북천 주변 습지 보호 및 산림 녹화 그리고 특용작물 단지 공동 조성 이렇게 이제 음, 덴마크가 이제 많은 땅을 빼앗기고 나서 아주 험지만 남게 있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이제 일구어 가지고 세계적인 농업 국가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충분히 이런 지역에서 특용작물 같은 것으로 해서 이제 이끌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이거에서 협력을 한다면은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될 그 방향 설정 이제 그러한 잠재력 여건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을 통한 남북한 생태 관광 벨트화를 남북이 협력해서 추진한다면은 아마 세계적인 생태 관광 이제 지역이 되고 이 벨트를 통해서 남북으로 오가는 세계인들, 산악인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백두대에 통과하는 지역으로 생물 다양성이 높아 남북한 생태자원의 공동 이용 및 관광자원화 추진, 주요 생태자원의 공동조사, 임북천 수변 관광벨트화 정말 이 어, 청정 지역에서 이런 걸 한다면 너무나도 매력이 있을 겁니다. 남북한 그리고 문화와 역사 자원의 관광 역시 구석기부터 철기 시대까지 그러한 유물이 남북의 그 하천에서 이렇게 특히 출토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남과 북이 여기에서 문화와 역사를 서로 연구하면서 이제 동족으로서의 어떤 그런 감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관광 자원화를 추진할 수 있고 기업 및 생태 연구단지 조성, 남북 야생화 연구소, 기업 지원 시설 및 기술대학 등을 이렇게 해서 이곳에 와서 교육을 받고 북한의 산업을 일으키는 그다음에 건설 남북한 전문가 및 기업의 연구 협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림보호 및 농업협력을 위한 시범 농장 조성 이런 것들을 이제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남북한 지역 특산물 남북한 지역에서 생산하는 특산물 상호 교환하고 공동 판매하고 이런 거. 그래서 아마 분단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서로 유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농산물도 많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개발을 했고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개발했고 특히 이제 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이곳에서 이제 발전시키는 거 산업형 교류협력 기구를 조성을 하고 이제 이 지역의 첨단 산업 및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북한 지역 산업 고도화 그리고 이제 중부 산악권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 조성, R&D 센터 및 연구소, 첨단 산업단지 이렇게 조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임북천 및 서하천 수변 생태벨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청정 지역의 수변 생태벨트라고 또 걷기의 길을 갖다가 만들어서 남북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하면서 이제 서로 평화를 이렇게 일궈 나아가는 그러한 일을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같은 경우를 만일에 이곳에 이제 조성을 하게 된다면은 이 설악권과 금강권을 연결하는 그러한 광역 생태공원까지도 우리가 구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동북아시아에서도 정말 이제 이 허브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태 관광 벨트 관광 공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좋은 것을 우리는 지금 이제 철조망으로 막혀 있고 또 그곳에 많은
군사 장비가 들어가 있고 또 자연을 훼손시키고 있는 그러한 참 비극적인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지역은 이제 지금 뭐 향로봉인데, 이제 그 고성과 이제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많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향로봉에서 보면 이제 북한의 금강산이 그대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로봉을 빼앗기 위한 그 치열한 전투가 이제 일어났던 것을 이곳에 가면은 그런 전적비들이 많이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이제 참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살아간 그런 슬픈 하나의 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어떠한 참 뜻이 있으셔서 이러한 분단 가운데 참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전범국가도 아닌데 2차 대전 이후에 바로 이렇게 분단을 시켰다는 거.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남쪽만이라도 지금 이렇게 세계 10대 그 참 강국이 됐고 군사력으로도 4대 강국이 된 이런 상태에서 남북이 하나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고 온 세계를 이제 더 활발하게 갈 수 있으라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